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네 번째 파트에 있는 유압장치를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압장치는 지게차에서 핵심 장치로서 유압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실린더에 부착되어 있는 피스톤, 모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게차의 실제적인 일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유압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테마 이론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11. 유압 일반 및 작동류, 12. 유압기기, 13. 유압 부속기기, 14. 유압 기호 및 회로,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12번 유압기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압장치 전체 출제비 중에 약 50%가 핵심 테마 12, 유압기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압기기에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유압 밸브 중 압력 제어 밸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제어 밸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장치의 구성 부분을 시작으로 하여 각각의 유압기기들에 대한 종류별 특성들을 꼼꼼히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유압장치를 학습을 할 때 어떤 그림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저와 함께 자세하게 학습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압장치 중에서 이제 유압기기를 학습하기 전에 유압의 정의부터 저와 함께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유압이란 액체에 능력을 주어 요구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원동기가 가진 동력 에너지를 실제 일 에너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에너지 전달 기관이다. 외부의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유압장치는 유압 펌프라고 하며, 유압 에너지를 이용하여 실제 기계적인 일을 하는 유압장치는 유압 작동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유압 자체의 한자 뜻풀이를 해보면요, 기름류의 누를 압이라고 해서 유압이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체는 압축이 가능하지만 유체 같은 경우에는 비압축성의 성질을 이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압의 원리를 좀 보시게 되면요, 파스칼의 원리를 활용하게 되는데, 파스칼의 원리란 밀폐된 용기 속에 있는 액체의 일부에 압력을 가하면 동일한 세기로 액체의 모든 곳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응용을 하게 되면 힘의 증대와 감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유압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작은 힘을 큰 힘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유압을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테마 12, 유압기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유압장치의 구성입니다. 유압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딱 보이시죠? 유압 축적장치가 이제 오답이 되겠는데, 그냥 문제를 읽고 유압 축적장치가 아니다라고만 그렇게 문제풀이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유압 발생장치, 제어장치, 구동장치 이 3가지가 있다는 것도 같이 학습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림, 우리 교재에 그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 유압장치의 기본 구성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유압이 발생하는 기본 원리를 설명드리면, 유압 발생장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유압 발생장치는 오일 탱크에서 기본적으로 유압류가 저장이 되어 있는 탱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유압 펌프를 이용해서 유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된 유압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제어 밸브로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각종 유량 제어, 압력 제어 밸브에서 발생한 이 압력을 실제로 유압 실린더에서 기계적인 일로 활용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유압 장치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단순히 유압 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의 이런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유압 구동 장치가 무엇인지, 유압 제어 장치가 무엇인지, 유압 발생 장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압 장치의 기본 구성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학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압장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축적장치고 발생장치와 제어장치와 구동장치 이 세 가지가 유압장치의 기본 구성 요소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의 지게차 유압장치의 작동류의 순환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래서 보기는 유압펌프, 컨트롤 밸브, 유압탱크, 유압실린더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순환 순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 지점에서 시작해서 한 지점으로 끝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그림을 이제 학습을 했죠. 유압 발생 장치에서 이 오일 탱크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가 그렇죠? 유압유를 끌어올리고 각종 컨트롤 밸브들을 통해서 유량과 압력과 방향들을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실린더에 그 모든 힘들이 전달이 돼서 기본적인 기계적인 일을 이제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이 있는데 순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역에서 시작해서 디귿으로 끝나거나 디귿에서 시작해서 기역으로 끝나는 건 이제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3번과 4번이 이제 남게 되는데 디귿, 유압 탱크부터 시작을 해서 유압 펌프로 가고 그리고 각종 컨트롤 밸브를 통해서 밸브가 제어를 해주고 그리고 실린더로 도착해서 다시 실린더에서 컨트롤 밸브를 통해서 유압 탱크로 이동하는 순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압 펌프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압 펌프의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이제 4번이죠. 엔진의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전환시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보시면요. 유압 펌프는 엔진 등의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체의 압력과 속도의 유체 에너지를 갖게 해주는 장치이다. 유압 장치에 사용하는 작동류는 하나의 유체이기 때문에 작동류가 가지는 유체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라고 불린다. 기체는 압축성 유체,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진에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압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유압 펌프의 기능이고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때 유압 펌프의 기능은 4번이다라고만 학습할 것이 아니라 이제 오답도 한 번씩은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1번 유압 에너지를 동력으로 전환시킨다. 이거는 유압 구동 장치에서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압 에너지가 유압 실린더를 통해서 동력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압 구동 장치. 필기가 구동 장치. 그리고 어큐뮬레이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추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저장시켰다가 압력이 필요한 곳에 분배를 해주는 그런 장치를 이제 어큐뮬레이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압회로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기구는 뭘까요? 게이지에 대한 내용이죠. 게이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정답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답이 왜 오답인지도 함께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남은 보기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을 푸는 효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의 문제를 풀 때 예습과 복습이 같이 사용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유압 펌프의 재원에서 GPM이 뜻하는 의미는 그래서 GPM은 분당 토출하는 작동류의 양입니다. 이제 우리가 펌프를 취급하다 보면 GPM 또는 LPM이라는 표시가 되는데요. GPM은 갤런스 퍼 미니트라는 뜻이고 LPM은 리터스 퍼 미닛입니다. 그래서 GPM은 일반적으로 미국 등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리터는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갤런은 3.8리터 정도의 양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럼 10GPM은 어떻게 될까요? 38리터. 분당 38리터의 유량을 토출한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에서 회전수가 같을 때 펌프의 토출량이 변하는 펌프.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사실 펌프의 토출량이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가변 용량형
플런저 펌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가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토출량을 그 상태에 따라서 변화시켜주는 펌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효율이 높다라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펌프의 종류가 아닌 것은 유압펌프를 어떻게 학습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기베풀이라고 그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베인펌프, 기어펌프, 플런저 펌프 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참고로 이제 제트펌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트라는 뜻이 뭡니까? 분사하다, 뭐 토출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고속 노즐을 통한 그 유체에 이송을 하는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펌프는 베인, 기어, 플런저 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저도 초반에 이 자격증 공부를 할 때 단순히 기어 펌프의 특징이 뭐 수명이 짧다, 뭐 효율이 낮다 이런 식으로만 문자 형식으로 외웠는데 저도 이제 자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기어 펌프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의 하우징 안에 두 개의 기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기어의 크기가 똑같죠. 이런 기어의 크기가 똑같은 것은 외접 기어 펌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어의 크기가 다른 것은 이제 내접 기어 펌프라고 하는데 이 크기가 같은 기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진공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진공을 평소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죠? 빨대를 사용해서 빨대 그 진공이 형성이 되고 유체가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유량이 들어오고 기어가 맞물려 회전하면서 출구로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우리는 이제 기어 펌프의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요. 일단 구조가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기어가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기어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그 손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과 어떤 유량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율이 낮다. 이 그림 하나를 이해를 하시면 이 모든 기어 펌프의 특징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어 펌프의 특징이 아닌 것은 수명이 짧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서 베인 펌프의 주요 구성 요소로만 나열된 것은 그래서 보기는 이렇게 기역부터 미음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베인 펌프를 좀 설명드리면 하나의 어떤 이 케이싱 안에 로터라는 회전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로터는 중앙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편심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로터 안에 이 베인이라는 날개가 슬롯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터가 회전할 때 원심력이 바깥으로 작용하니까 이 베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진공을 만들고 그 안으로 유체가 빨려 들어오고 그리고 토출하는, 그래서 회전형 펌프의 일종이다 라고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베인 펌프의 주요 구성 요소는 베인과 캠링과 회전자 요 세 가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경사판과 격판이 있는데요. 경사판은 플런저 펌프에서 이 사판의 각도를 조절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이제 격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이어프램 밸브나 뭐 각종 기타 기기에서 판을 막아서 압력을 제어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인 펌프의 주요 구성 요소는 3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펌프에서 사판의 각도를 조정하여 토출 유량을 변화시키는 펌프, 바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플런저 펌프는 이제 피스톤 펌프라고 합니다. 이 안에 피스톤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 경사판을 이제 활용을 해서 경사판이 더 눕혀 있으면 피스톤의 범위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토출 유량을 더 많게 해주는 것이고, 경사판이 더 이제 세워져 있으면 피스톤의 범위가 좁아져서 유량을 적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출 유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펌프는 이렇게 플런저 펌프가 되겠습니다. 유압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학습을 하셨습니까? 이 유압 밸브는 총 3가지입니다. 유량, 그리고 압력,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 이 3가지가 있는데, 유량은 속도를 결정하는 거고, 압력은
압력의 크기, 그죠? 방향 제어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4번에 나타나고 있는 일의 직선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제어 밸브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 암기하셨습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릴리시언카라고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외우고 있는데요. 릴리프 밸브는 이제 안전 밸브죠. 그래서 회로 내에서 설정 압력 이상 초과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리듀싱 밸브는 말 그대로 감압 밸브죠. 그래서 어느 회로 내에서 압력을 감압시킬 때 사용하는 밸브고, 시퀀스는 이제 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순서를 결정해주는 그런 순차 밸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언로더 밸브는 두 가지의 펌프가 있으면 굳이 두 가지 펌프가 다 작동되지 않도록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펌프를 무부하로 만들어주는 그 밸브를 언로더 밸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나중에 문제로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게차를 사용할 때 보통 이제 하중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뚝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쪽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또 다른 한쪽은 작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밸브다. 지금은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제어 밸브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번, 2번, 4번이 정답이고 4번 스로틀 밸브, 교축 밸브는 유량을 제어하는 밸브다. 그래서 참고로 교축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면서 그렇게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제어 밸브의 역할이 아닌 것은 방금 전에 이제 학습을 하셨죠. 펌프를 얼로딩 시킨다. 계통 내의 압력을 제한한다. 계통 내의 압력을 감소시킨다. 이런 것들은 다 압력 제어 밸브에 해당하지만 작동류의 흐름 방향을 변경시킨다. 이것은 방향 제어 밸브의 역할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제어 밸브의 역할이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회로 내의 압력이 밸브의 설정값에 도달하면 작동류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리턴 측에 돌려보내요. 회로 내의 압력을 설정값으로 유지시키는 밸브. 이것은 간단하죠. 릴리프 밸브입니다. 그래서 릴리프 밸브의 작동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평소에는 이렇게 작동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되지만 설정 압력이 초과가 되면 스프링이 이제 위로 밀리면서 다른 쪽으로, 그래서 작동류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리턴 측에 돌려보내는 그 밸브는 릴리프 밸브가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압장치에서 릴리프 밸브가 설치가 되는 위치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을 좀 띄워 놓으면요. 릴리프 밸브는 이제 압력 제어 밸브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펌프에서 보통 이제 고압이 발생을 하죠. 이것을 이제 실린더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어하는 밸브가 바로 압력 제어 밸브다. 그래서 펌프와 각종 제어 밸브 사이에 압력 제어 밸브가 설치가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조정 밸브에서 조정 스프링의 장력이 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보통 우리가 릴리프 밸브를 보시면요, 밸브 상단에 나사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우리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반대로 풀면 압력이 낮아지는 그런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조정 스프링의 장력이 크다라는 건 뭡니까? 압력을 더 높여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로 내 유압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압 회로에서 분기 회로의 압력을 주 회로의 압력보다 낮게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밸브, 이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감압 밸브가 되겠죠. 참고로 이제 감압 밸브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감압 밸브는 상시 열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닫혀 있으면 안 되겠죠. 열려 있다가 감압을 시키고자 할 때, 그때 닫힘 상태로 되는 거고요. 입구의 주 회로에서 출구의 감압 회로로 압류가 흐른다. 당연하겠죠. 감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입구 측은 고압 측, 그리고 출구 쪽은 저압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압장치에서 회로 일부분의 압력을 릴리프 밸브의 설정 압력 이하로 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 그래서 릴리프 설정 압력보다 이하로 하고자 하는 유압 실린더라든지 모터 이런 데다가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 감압 밸브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에서 리듀싱 밸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감압 밸브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리듀싱 밸브는 상시 폐쇄 상태가 아니라 열림 상태로, 그렇죠? 열림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에서 유압회로의 압력에 따라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죠. 그래서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는 당연히 시퀀스 밸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좀 해드리면 복수의 유압작동기가 2개 이상 분기회로를 갖는 회로에서 유압 실린더나 모터의 순서를, 그렇죠? 제어하고 회로의 압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밸브가 바로 시퀀스 밸브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압 펌프와 저압 펌프를 함께 사용하는 유압장치에서 회로의 압력에 따라 한 대의 펌프를 무부하로 운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력 제어 밸브는 뭘까요? 언로드 밸브, 제가 아까 밸브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2대의 펌프에서 한 대의 펌프를 무부하로 운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압작동기,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속도를 제어하는 거, 항상 속도를 제어하는 건 유량을 제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량 제어 밸브가 속도 제어하는 밸브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체크 밸브가 내장되는 밸브로서 유압회로의 한 방향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정된 배압을 생기게 하고 다른 방향의 흐름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한 밸브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게차는 중량물을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유낙하죠. 자유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 밸브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슬로우 리턴 밸브와 카운터 밸런스 밸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약간의 의미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슬로우 리턴 밸브와 카운터 밸런스 이제 목적이 다릅니다. 이 슬로우 리턴 밸브는 실린더 등의 속도를 느리게 조절하는 겁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건 뭡니까? 유량이죠. 그래서 주요 제어하는 것은 유량이다라는 것이고 카운터 밸런스는 하중의 자유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중을 유지하는 것, 즉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압장치에서 방향 제어 밸브에 해당하는 것은 방향을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향 제어 밸브는 셔틀입니다. 셔틀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제 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어떤 그 회로에서 방향을 먼저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셔틀 밸브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규축 밸브는 유량 조절, 그래서 면적을 증가하고 감소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압력 제어 밸브는 이렇게 시퀀스 밸브와 언로드 밸브가 있죠. 그래서 압력 제어 밸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은 릴리 시언카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으로의 흐름은 자유로우나 역방향의 흐름을 허용하지 않는 밸브. 네 가지의 보기 중에서 2번 체크 밸브가 정답인데요. 체크 밸브는 이제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데 역류가 되면 그 안에 있는 디스크가 막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고 이제 영어로 이제 말씀드리면 논 리턴, 역류 방지, 역지 밸브 이런 식으로 용어가 사용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유압 작동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름의 유체 에너지를 이용하여 외부의 기계적인 일을 하는 유압기기. 그러니까 유체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외부의 기계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유압 작동기입니다. 그래서 유압 작동기의 종류는 유압 실린더와 유압 모터, 요동 모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유압 작동기가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게차의 포크를 상승시키고 하강시키고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선 왕복 운동만을 하는 유압 작동기는 왕복 운동이죠. 그래서 유압 실린더가 이제 정답이 되겠고 유압 실린더의 어떤 구조를 보시게 되면 실린더 본체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 로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중과 연결이 돼서 지게차의 어떤 포크의 작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것은 유압 실린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유압 실린더의 주요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간단하게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 로드가 있고요. 이제 패킹이 있는 이유는 요 피스톤 구조를 보면 중간에 이제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홈에 패킹이 이제 삽입이 돼서 유체나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누설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역할들을 이제 패킹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프는 유체나 압력이 이동하는 통로를 우리는 파이프라고 하죠. 그래서 파이프는 유압 실린더의 구성 요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암기하고 계십니까? 단동, 복동, 다단 이렇게 저는 암기를 하고 있는데요. 회전 실린더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단동 실린더는 유체의 입출구가 한쪽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로 보면 포크를 상승시킬 때는 유압이 필요하지만 하강시킬 때는 자연 압력이나 하중에 의해서 이제 하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단동 실린더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틸트라고 해서 정경과 후경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복동 실린더, 유압류가 양쪽으로 이제 흐르는 실린더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다단 실린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덤프트럭, 여러분 다들 아시죠? 덤프트럭이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있는 적재함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서 화물을 이제 쏟아내는데, 그럴 때는 여러 개의 실린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큰 방향으로 이렇게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다단 실린더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의 그림과 같은 실린더의 명칭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유체의 입출구가 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복동 실린더다. 그리고 안에 실린더가 이제 피스톤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복동 실린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모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유압 펌프와 똑같습니다. 기배풀, 기어 모터, 베인 모터, 플런저 모터가 유압 모터의 종류고요. 권선형 모터는 이제 전기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동이 정지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높은 토크가 필요한 곳, 뭐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 무슨 뭐 크레인, 뭐 이렇게 갑자기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이런 권선형 모터가 사용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유압 모터의 종류는 기어 모터, 베인 모터, 플런저 모터가 있고, 이것의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형이죠. 출력당 소형 경량이다. 그래서 신호시의 응답이 빠르고 또 소형이기 때문에 작동이 신속 정확하다. 그리고 관성력이 적겠죠. 소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것으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무단 변속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 기동 시 원활한 운전이 곤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유압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점도가 낮아지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동할 때만 원활한 운전이 곤란하다. 이것이 바로 유압 모터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압 모터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방금 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압 모터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모터이지만 기동 시의 원활한 운전이 곤란한 거, 요 하나의 단점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좀 같이 학습을 해주시면 유압 모터에 대한 특징을 금방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압 장치에 대해서 또한 유압 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유압 기기는 지게차에서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압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문제와 정답만을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기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기와 또 우리가 지게차 운전하는 그 순간에는 사실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할 때 단순히 정답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왜 오답인지도 함께 이제 학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5번째 파트인 건설기계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